여러분 혹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ADHD가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뇌가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다른 ADHD 분들한테 추천받아서 정말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 ADHD인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고문이에요. 이런 하소연들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분들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기존 공부법이 본인들한테 안 맞았을 뿐인데 자꾸 본인들을 탓하고 계세요.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학창시절에 진짜 독특한 아이였거든요. 공부할 때 꼭 TV를 틀어놔야 됐고 시험 전날까지 놀다가 벼락치기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제 ADHD에 맞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터득한 것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더니 진짜 효과를 봤다는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골라서 알려드려 볼 거예요. 진부한 얘기 말고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것들로요. 맞아요. 환경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ADHD가 있으면 주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냉장고도 보이고 침대도 보이고 스마트폰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학교 자습실처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ADHD 특성상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분위기에서는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만약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유튜브에서 스터디 윈미나 이런 영상들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화면 속 누군가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방해가 된다면 스마트폰은 꼭 다른 방에 두거나 상자에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ADHD 특성상 움직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도 해요.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으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영어 단어 외우기, 역사 연표 암기, 또는 강의를 들을 때 한번 방 안에서 걸으면서 해보세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오히려 더 각성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저도 의학 내용을 암기할 때 집 앞 공원을 돌면서 외우기도 했었고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단순히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외워질 수 있거든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걸어 다닐 수 없다면 앉아서라도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거나 손에 스트레스볼 같은 걸 쥐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텍스트 위주의 학습이 어려우신 거죠. ADHD 특성상 시각적 정보 처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시각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개념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물 시간에 호흡 과정을 배운다면 단어와 화살표만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내용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보는 거예요. 색깔별로 형광펜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개념은 빨간색, 예시는 노란색, 공식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색을 지정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중앙에 주제를 쓰고 거기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관련 내용들을 적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합성이라는 주제면 중앙에 광합성을 쓰고 거기서 원료, 과정, 결과물, 장소,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죠. 왜 이게 좋냐면 교과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읽는 것보다 한눈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서 ADHD가 있어도 집중하기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설정, 이건 ADHD의 핵심 어려움 중 하나예요. 실행 기능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터득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투두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할 일을 10개, 20개 적어놨다가 다 못해서 자책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딱 3개 정도만 적어요. 그것도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 표시를 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다음 일을 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큰 일 하나 못 끝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작은 일 3개를 다 끝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백업 플랜도 꼭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집 풀기로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 수학 개념 동영상이라도 보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동기부여 문제는 ADHD의 신경학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도파민 시스템이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작은 보상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5분 공부했으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하루 목표 달성했으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보기, 일주일 계획 완수하면 맛있는 거 사 먹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스터디 메이트를 만드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혼자서는 동기부여가 어려워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매일 인증샷을 주고받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도 동기들과 출석 체크하고 벌금 시스템까지 만들었었어요. 강제성이 있으니까 미루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험 스트레스는 ADHD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체계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죠. 시험 2-3주 전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막판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패닉만 자꾸 오게 되는데 과목별 분량도 나누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만의 집중 시간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어떤 분들은 오후나 심지어 새벽에 집중이 잘 되기도 하거든요. 1에서 2주 정도 시간대별로 본인의 집중도를 체크해 보시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어려운 과목이나 암기 과목을 배치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진 마세요.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 2-3개 정도만 골라서 꾸준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DHD는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의지가 부족해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일반적인 방법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TV 소리를 틀어놓고 공부했던 것도, 벼락치기를 했던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뇌 특성에 맞는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다른 학습 지도사,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요. ADHD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ADHD나 집중력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